이화이에 월백하고라고 되어 있지만 제목이 아닙니다. 그냥 시조예요. 시조. 밑에다가 써놓을게요. 시조. 시조는 딱히 제목이 있는 게 아니라서 앞에 한 구 정도를 제목처럼 쓰고 있습니다. 백꽃이 활짝 핀 달밤의 밑줄. 시간적 배경이죠. 봄, 밤. 봄날 밤이지. 봄날 밤에 여러분들 기분 어때요? 왠지 싱숭생숭하지. 들려오는 소쩍새 소리를 들으면서 이 시는 청각적 심상 잘 사용하고 있구나. 봄의 정취에 빠져 있음. 싱숭생숭. 글의 종류는 시조로서 시각, 청각,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봄날의 정취 위에다가 쓸까요? and 봄날 밤에 느끼는 애상감. 왠지 마음이 좀 쓸쓸해, 심란해. 다정가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이는 나에게 어찌나 그렇게 다정한지에서의 그 다정한지가 아니라 여기에서의 다정은 이런저런 생각이 많다 요 정도 뜻으로 하는 게 더 어울릴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다 해서 다정가야. 봄날의 정취를 들어주는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 깊은 달밤 안에 핀 백꽃, 시각적 이미지, 자규, 소쩍새, 청각적 이미지가 어우러져 봄날의 정감과 애상감을 감각적으로 드러냅니다. 요게 주제예요. 봄날의 정감과 애상감. 요게 주제예요. 작품의 구조도는 다음에서 보면서 할 거고요. 시조입니다. 정형시예요. 형태가 정해져 있고요. 애상적, 왠지 어떻게 쓸쓸해. 우울해. 슬퍼. 심란해. 이 정도. 외형률이라는 건 운율이 시 바깥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뭔가가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게 대놓고 눈으로 보이죠. 글자 수가 반복이 됩니다. 3, 4조 혹은 4, 4조의 음수율, 3, 4조, 4, 4조의 음수율. 한 줄을 네 덩어리로 끊어서 읽을 거예요. 사음보의 음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조는요, 봄날의 자연과 대조적인 애상적 어조. 일지춘심이라는 말은요, 나뭇가지 하나에 불어오는 봄의 마음, 나뭇가지 하나에 불어오는 이라는 말은 없지만 불어오는 이라고 쓸게요. 불어오는 춘심, 봄의 마음. 나뭇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리는 거를 보면서 아, 봄이 왔구나 느껴주지.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봄날 밤의 애상감. 그리고 우리 기억 난 김에 하나만 더 씁시다. 그래서 맞아, 다정가라고 했었지. 특징 살펴보러 갈까요?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합니다. 그러면 또 옆에다 써야지. 시각, 청각. 자연현상과 대조적인 화자의 정서, 네모, 밑줄. 선경후정, 선경후정 이런 말 엄청 많이 보고 있죠. 시를 툭 이렇게 한 반 정도 잘라서 선경, 시의 앞은 배경, 후정, 시의 뒷부분은 뒤는 시적 화자의 정서. 이게 우리 조상님들 엄청 잘 쓰셨던 표현 방법이다. 이화이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일 때 어머 요거는 시의 내용을 싹 다 써놨네. 뒤에서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됐고 됐어. 옆에 귀뚜라미 잠깐 보러 갈게요. 오늘 시 2개 하기로 했었으니까 귀뚜라미라는 시 확인할 겁니다. 작품 소개 됐고요. 요게 중요하네요. 귀뚜라미가 시적 화자야. 자신의 노래가 타인에게 감동을 주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고 있음.
자신의 울음이 혼자만의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마음에 가서 닿기를 귀뚜라미는 소망. 내가 소리내서 울고 있는데 이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어. 그 듣는 그 사람도 감동했으면 좋겠어. 매미, 귀뚜라미, 울음, 노래, 대조를 사용합니다. 이화의 월백하고도 대조 쓰였었는데 청각, 촉각, 시각 쓰이고 있었대요. 이화의 월백하고는 청각이랑 시각이 있었는데 얘는 촉각이 있네. 그러면 촉각 요 부분은 따로 체크해 놔야 되겠지. 촉각. 시적 상황을 감각적으로 구체화합니다. 내가 지금 내는 소리는 노래가 아니라 아직은 울음밖에 안 돼.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갖지만 누구 하나의 마음을 울릴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망을 나타내는 거죠. 울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나타냅니다. 내 울음이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울음이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울음이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현대시고 자유시고요. 성찰적이고 고백적이고 뭔가를 소망하죠. 운율은 내재율이야. 글자 수라든지 끊어읽기가 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거 뭐가 반복되고 있는가를 꼭 찾아야 한다. 단정적이고 서리적이래요. 무슨 말이야? 알면서 물어봅니다. 귀뚜라미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지. 자신의 노래가 감동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다가 또 풀어서 쓸까요? 내 울음이 무엇이 되기를, 노래가 되기를. 귀뚜라미가 화자라 그랬죠? 사람처럼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첫사랑하고 똑같네. 매미 울음소리와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대조한 청각적 심상. 매미 울음소리 엄청 시끄러워. 귀뚜라미 소리 아직 들리지 않지. 매미 울음소리 어때? 여름에 들리죠. 귀뚜라미는 가을에 들리지. 뭐뭐 할 수 있을까? 반복해서 운율 형성. 이런 거 찾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내재율이라고 했군. 다음, 뭐뭐 할 수 있을까? 이 말은 어떻게 해? 문장이 끝날 때 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종결 어미의 반복. 종결 어미의 반복.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 페이지 내에서 다 끝납니다. 시작하죠. 이화의 월백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체크 좀 할게요.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일대 일지 춘심을 자규야 알야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라고 하면서 위에다가 그냥 미리 써놓을게요. 글자 수가 3개, 4개 혹은 4개, 4개 반복이 되고 있죠. 3, 4조, 4, 4조의 글자 수를 맞춘다. 음수율. 한 줄을 4덩어리로 끊어 읽고 있죠. 사음보의 음보율. 이거는 대놓고 어때요? 시를 볼 때 눈에 보이죠? 바깥에. 외형률을 띠고 있구나. 외형률을 띠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 시는 정형시니까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시조는 글자 수 3개, 4개, 3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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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5개, 4개, 3개 이렇게 반복하면 된다. 글이 한 줄, 두 줄, 세 줄 있는데 우리 좀 폼나게 써봅시다. 첫째 줄을 초장, 둘째 줄을 중장, 마지막 줄을 종장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초장, 중장, 종장. 이화에 백꽃, 월백하고 하얀 달이 떠 있고 은하수가 삼경, 깊은 밤일 때
이화, 월백, 은하수 얘네 세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흰색이지. 백색의 이미지구나. 시각적 심상 활용하고 있군. 이화 봄이죠. 월백 밤이지. 은하수가 삼경이다. 깊은 밤이다. 여러분들은 물론 한 새벽 3시는 돼야 깊은 밤이라고 하지만 이 시절에는 해 떨어지면 이미 밤이고 11시 01시면 그건 진짜 깊은 밤이지. 첫 번째 줄 봄밤의 백꽃과 달빛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요 한마디면 끝나지. 뭐 배경 묘사. 시각적 심상을 통해 배경을 묘사합니다. 봄날 밤이에요. 끝. 일지춘심 나뭇가지에 어려있는 봄날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크. 나뭇가지에 어려있는 봄날의 마음. 쓸쓸한 마음, 애상적인 정서. 아, 쓸쓸해. 봄날 밤에 싱숭생숭하고 쓸쓸한 이 마음을 자규야, 소쩍새야, 너는 알겠냐만. 어머, 자규는 울죠. 자규 소쩍새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들려보면 아 그거요 할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있다. 그 옛날 사극 같은데 밤에 우는 새들 있어. 이렇게 맨날 우는 애가 개가 있거든. 개야. 이렇게. 청각적 심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표현할까요? 봄날 밤의 백꽃과 달빛 옆에다가 시각. 봄날 밤의 자규의 울음소리 청각. 시각, 청각 두 개 쓰였죠. 그러면 다양한 심상을 활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다정합니다. 다정에다가 체크.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말이 빠졌죠. 나는 잠 못 들어 하노라. 잠 못 들고 있다. 봄날 밤에 잠 못 드는 화자의 정서 애상감. 봄날 밤에 싱숭생숭 잠이 안 오는군요. 요 정도 느낌. 별거 없습니다. 제목이 이화의 월백하고 했고 별명으로 다정가라는 노래가 있었으니까 그냥 하나만 더 써놓자. 아는 거 다 써보는 거지 뭐. 이렇게 밑으로 또 내려올게요. 귀뚜라미 옆에다가 쓸까요? 귀뚜라미가 이 시의 시적 화자였다. 소망이 있다고요.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은 아직은 노래가 아니다. 네 라고 하면서 이 시의 시적 화자. 그러면 이러한 말 자주 쓰거든요. 뭐라고 쓰냐? 시의 표면에 드러난 화자. 이렇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높은 가지 흔드는 매미 소리에 계절적 배경 한여름. 그리고 우린 추측할 수 있어요. 매미 소리 큰 소리야. 소리 엄청 커. 내 울음은 아직은 노래가 아니다. 매미 소리와 내 울음은 서로 대조 관계에 있죠.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아직은이라는 말을 써서 언젠가는 노래가 될 거야. 언젠가는 내 울음도 노래가 될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한 얘기 해주시면 되지. 그거 다 됐어? 아직요. 하고 있단 얘기지. 곧 된단 얘기인 거야. 아직요. 라는 말은.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일단 차가워요. 촉각. 울음소리. 청각. 차가운 바닥에 매미가 있죠. 귀뚜라미가 있지. 열악한 상황이죠. 차가워요. 촉각. 바닥은 아래에 있는 거고요. 높은 가지는 또 위에 있는 거지. 그러면 바닥과 높은 가지도 대조다.
바닥과 높은 가지도 대조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이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생명력이 없는 지하도 콘크리트 좁은 벽 틈에서 누가 있어? 귀뚜라미가 있지. 그러면 지하도 콘크리트 좁은 벽과 역시 위에 나와 있는 높은 가지, 얘도 대조지. 높은 가지와 바닥, 높은 가지와 콘크리트 벽 좁은 틈, 대조입니다. 공간의 대조, 높은 가지에 매미가 있는데 차가운 바닥과 지하도 콘크리트 벽에는 누가? 귀뚜라미가 있지. 열악한 상황입니다. 숨 막힐 듯 그러나 나는 여기에 살아있다. 나 귀뚜라미는 여기에 살아있다. 화자의 의지, 생명력을 이어나가고 싶다. 이 의지, 왜 자꾸 안 죽고 살아있으려고 하나요? 라고 하면 울음을 노래로 바꿀 수 있을 때까지는 살아있어야 되니까. 근데 울음을 노래로 바꾼다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내 울음을 노래로 바꿔서 누구, 다른 사람, 타인을 감동시킬 거라서. 타인을 감동시킴. 나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싶어. 이 이야기입니다. 귀뚜르르 뚜루르 밑에다가 써야죠. 의성어. 귀뚜르르 뚜루르 의성어. 이렇게 보내는 타전 소리가 소리 청각적 심상. 누구의 마음을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아직은 울릴 수 없을 것 같아. 누구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까? 아직은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아직은 그럴 수 없을 듯. 하지만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랬으면 좋겠네. 라는 소망도 담겨져 있는 거지. 아직은 안 되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직은 그럴 수 없어. 누군가를 울릴 수 없지. 하지만 곧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지금은 여름이죠.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소리, 사실은 매미떼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현재 여름. 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이 오면 좋겠어. 지금은 현재, 가을은 미래. 그렇다고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야. 진짜 가을이 돼야 시간이 흐르는 거지. 그 소리, 매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이 오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가을이 땅 밑까지 열악한 이곳까지 내려오는 날, 이 땅 밑, 화자의 현재 위치. 화자의 현재 위치. 여기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려 울고 있던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울음이 노래로 바뀔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네. 여기에서는 확실히 의심하는 것보단 소망의 의미가 더 크다. 울음도 노래로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이야기 됐나요? 지금 사는 게 힘듭니까? 괜찮아요. 버티면 귀뚜라미처럼 가을을 맞이해서 울음을 노래로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좋은 시절이 옵니다. 이렇게 제가 습관적으로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주. 좋은 때가 옵니다. 이렇게. 그렇게 믿고 살아야지.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 사는 게. 좋아질 겁니다. 왼쪽 잠깐만 볼게요. 감각적 정서의 이동. 앞에 나왔었던 이화의 월백하고는 시각에서 청각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애상적인 정서가 강화돼요. 봄날 밤에 쓸쓸한데
자규, 소쩍새 소리 들으니 더 쓸쓸해요. 화자의 심리의 변화 중요합니다. 빨간색으로 네모. 내 울음은 아직 노래가 아니야. 하지만 노래가 됐으면 좋겠지. 근데 누구의 마음 울릴 수 있을까? 울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의문. 그렇지만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 바람.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정서에서 긍정적인 정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립적인 시어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매미와 관련된 거랑 그 다음에 귀뚜라미와 관련된 것들. 밑에다가 이 말을 써줬어야 되는데 높은 가지 매미 소리 지금 위에 매미 소리라고 되어 있지만 대놓고 매미. 차가운 바다 콘크리트 벽 좁은 틈 이렇게 묶어서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다. 생명력 X. 토하는 울음의 타전소리 발길에 물려서 우는 내 울음 맑은 가을 누구 귀뚜라미. 즉 귀뚜라미와 매미와 관련된 것만 찾아 놓으면 대립적인 의미를 파악한 거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페이지 넘어가고 30페이지 보러 갈게요. 가와 나의 운율을 비교해보고 운율을 형성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훨씬 간단할 거예요. 가 정형시, 나 자유시, 정형시 외형률, 자유시 내재율. 자, 살펴보러 갑시다. 색깔 전 구분해서 좀 칠하도록 할게요. 가는 초장, 중장, 종장, 3장 첫 삼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마디 가락으로 읽힙니다. 가시는 정형률, 외형률. 한 번만 더 쓸게요. 3, 4, 4, 4초, 4, 음보. 나는 행수에 제한이 없고 귀뚜르르르르 누구나 뭐뭐 할 수 있을까 반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의성어 반복, 시구 반복. 뭐뭐 할 수 있을까 종결 어미 반복. 종결 어미 이러한 것들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나시는 내재율입니다. 근데 나시는 내재율이란 말 자체보다 의성어 사용합니다. 식구를 반복합니다. 종결어미 반복합니다. 이 말이 더 중요한 말이에요. 내재율인지 외형률인지 물어보는 거 절대 없을 거니까. 시적 화자를 중심으로 다음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라고 해놓으면 이화에 월백하면은 뭐뭐 했노라 1인칭이니까 간접적으로 시인이 화자이겠구나 라고 추측하는데 정확한 건 아니야. 나의 귀뚜라미에서는요 뭐가 나타나 있어요? 나는 귀뚜라미입니다. 시인은 화자가 아닐 겁니다 라고. 다음 가시 이화의 월백하고는 감각적 표현으로 시각, 운율이 있는 언어 함축적, 자규가 울고 있습니다. 청각 사용하고 있어요. 반면 매미소리라는 이 시에서는 청각, 차가운 바닥, 촉각, 귀뚜르르르르 타전소리, 청각 쓰여져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청각. 가와 나의 주제를 살펴보고 주제를 드러내는데 어떠한 형식인지 읽어보시면 되겠고 3번도 확인해서 읽어 놓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일단 정치.